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년이나 지났죠. 그런데 당초에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략, 전술적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 출신인 마크 허틀링 예비역 중장이 기고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전쟁이 1년이 되도록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되풀이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허틀링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5단계를 거쳐왔는데 매 단계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유연한 군대 문화 덕분에 러시아군보다 크게 우월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유연하지도 못하고 지도력과 추진력도 부족해서 결국 우월한 국방력을 가지고도 전투에서 실패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결국 이 양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본질이 전쟁에서의 성패를 갈랐다, 뭐 이런 의미죠. 허틀링이 이어서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 시절에 우크라이나군 지휘관 및 병사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적응력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반면에 여러 차례 러시아군의 훈련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부패가 심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허틀링은 더불어서 푸틴의 전쟁 목표가 무엇이든 침공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허틀링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의 장군들이 이해할 목표를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계산으로는 지난 2014년에 돌연 크림반도를 급습해서 차지했던 것 같이 이번에도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그런 간단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정권을 뒤집고 군대를 해체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복속시키는 것, 그러면서 흑해와 아조해 항구를 장악하는 것, 이게 푸틴의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푸틴의 그런 구상은 완전히 벗어났죠.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은 통합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이 9군데 방면에서 제각각 공격하면서 해군과 공군력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전쟁이 푸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침공 6주 만에 러시아군의 패배로 1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술을 바꿔서 2단계로 돌입하기 위한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을 동부로 옮기고 새로운 장군들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부로 옮긴 뒤 몇 주 이내에 재편성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1단계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원인이 된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개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러시아군 병력의 40%가량이 무력화됐고 보급선과 지휘부는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장성들 모두가 이 괴멸된 군대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러시아가 동부 공세에 나서서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상군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분열되고 사기가 낮은 부대를 충분한 정찰과 제대로 된 지휘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전선에 투입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달랐습니다. 장군들은 빠르게 배웠고 병사들도 혁신적이고 적응을 잘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군은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3단계는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진행하면서 소규모 반격만 했습니다. 사실 이건 남부의 대공세를 유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선 후방에 러시아군을 교란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여름 내내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은 1, 2단계의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9월 말 들어서 푸틴이 남부 점령지 합병을 선언하면서부터 4단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푸틴은 이때 30만 명을 추가로 징집해가지고 전선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러시아군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변통 징집으로 훈련도 장비도 불충분하고 지휘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항한 우크라이나는
이 시기에 서방의 지원 무기를 활용해 가지고 인상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또 특수부대와 빨치산이 협력해서 러시아군을 더욱 교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주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또 민간인들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군 지도부의 전쟁 범죄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양측의 피해가 큰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는 아닌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느라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계속해서 인해 전술식의 총알바지들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장군들은 이 부족한 대공 방어 능력으로 인한 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공격할 표적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정찰 활동 그리고 반격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신무기를 지원받아서 군대로 훈련하는 한편으로 또 방어선을 고수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 서방 첨단 무기로 반격에 나서면 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틀링이 이렇게 5단계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돌아보면서 군대는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 교리, 훈련, 지휘력 모두 군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전투의 핵심은 국가의 성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의 권위주의 도둑 정치는 이 우크라이나의 기민한 민주주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허틀링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미래를 극명하게 또다시 보여준 것이 전쟁 1주년을 맞아서 행한 이 푸틴과 바이든의 연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극적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은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실 푸틴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죠. 이 키이우로 간 바이든의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푸틴은 패배했다. 결코 러시아는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푸틴은 당연히 흥분할 만했습니다. 그동안 공개 연설을 꺼리던 푸틴은 21일 전국에 생중계된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을 통해서 미국 주도 나토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가안보 확립과 역사적 정의 회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발하지도 않은 주권국을 침공하는 것인데 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겁니다. 푸틴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서방의 동진 침략 노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짓말도 또 했습니다. 푸틴은 1년 전 개전 때부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무기 발사대로 삼아서 러시아 국경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로 먼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년 후 지금 이런 자세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CNN은 푸틴의 연설에 대해서 푸틴이 1시간 45분이나 장황한 연설을 했지만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이날 연설은 결국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을 선동하는 데 주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 카드까지 꺼낸 푸틴의 이날 연설은 크렘린궁의 허세를 그대로 드러냈고 그럼에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를 망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푸틴의 공개적 연설 이후에 바르샤바 대통령 궁 앞에서 수천 명 군중을 대상으로 전쟁 1주년 기념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생각은 틀렸고 우크라이나는 1년간의 전쟁에도 여전히 굳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푸틴은 그의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굴리라고 명령했을 때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매우 강했고 푸틴은 쉽게 승리하는 대신에 러시아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독재자들은 오직 한 단어만 이해한다. 아니요, no라는 단어라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내 나라를 뺏지 못할 것이다. 아니, 당신은 나의 자유를 뺏지 못할 것이다. 아니, 당신은 나의 미래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과 푸틴의 연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미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